주식 투자를 해보신 적이 있나요? 있죠. 결과는 혹시 어떻게 되셨나요? 상당 폐지. 만약에 정부가 비트코인에 대응할 수 있는 모든 대응 체계가 완성됐다고 하면 네. 저는 그렇게까지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봐요, 정부가. 지금 1,000만 원 있는 사람이 1,000만 원이 들어가는 투자처를 사야 될까요? 아니면은 1, 2년 돈을 더 모아서 3, 4천만 원을 만든 후에 투자를 하는 게 더 좋을까요? 근데 제가 직장 생활할 때 한 달에 100만 원 모으는 게 쉽지가 않았거든요. 네. 특히나 결혼을 한 분들은 더 힘들어요. 의외로. 네. 100만 원씩 1년 동안 모아도 1200이잖아요. 네. 근데 1년에 한 번은 꼭 큰 돈 나갈 때가 생기더라고요. 그거 빼고 나면 여행이라도 한번 갔다 오면 훅 사라지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기다리기보다는 네. 선투자, 빠른 경험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봐요. 1, 2년 동안 돈을 조금씩 모아서 네. 하기에는 네. 그 돈을 모으는 속도보다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속도가 빠르거든요. 네. 인플레이션이.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먼저 하는 게 좋다고 저는 보죠. 근데 요새 서울 할 것 없이 지방까지 다, 지방 광역시는 물론 지금 소도시까지 다 오르고 있잖아요. 근데 또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는 너무 늦은 거 아닌가. 아무리 인플레이션 방어가 된다고 하지만 무작정 상승하는 자산은 없다. 이렇게 고민하는 친구들도 많거든요. 일단 그 질문은 3년 전, 5년 전, 10년 전에도 똑같은 질문 나왔었거든요. 네. 그때도 안 오르고 있었던 건 아니에요. 네. 대부분 다 오르는 시기들이 있었고, 네. 그리고 모든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안 쉬고 계속 오른 건 아니에요. 네. 꼼꼼히 들여다보면 이만큼 올랐다가 이만큼 떨어졌다가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는 지역도 있고, 네. 어떤 지역은 5년 동안 횡보하다가 뭐 최근에 이제 오르는 지역도 있고, 네. 다양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많이 오른 지역은 달리는 말에 타는 격인 거고, 네. 그게 아니라 좀 횡보를 많이 한 곳들은 그동안 이제 연봉이 동일됐으니까 네. 오를 확률이 이제 생기니까 할 수 있는 거고, 네. 하락을 많이 한 것들은 그만큼 가격이 저평가되어 있어서 네. 좀 미래를 보고 투자할 수 있는 여지들도 있죠. 네. 저는 기본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는 걸 타는 것도 괜찮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 부동산은 주식하고 달라서 한번 오르기 시작하면 이게 심리가 잘 안 꺾여요. 네. 이게 왜 오르는지를 보면 이유가 있으니까 오를 거예요. 네. 분명히 수급이 꼬였기 때문에 오르는 거거든요. 네. 이게 단기간 소화가 안 돼요. 네. 그래서 뒤늦게 막차를 타도 웬만하면 수익을 봐요. 네. 근데 그것보다 더 좋은 건 뭐냐면 아무래도 저평가되어 있는 걸 찾는 건데, 그 네. 저평가의 기준은 그동안 하락을 많이 했거나 아니면 가격을 좀 횡보를 좀 오래 했거나, 네. 상승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도 횡보를 오래 하면 또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네. 뭐 그거 말고도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게 많겠지만 네. 다 오른 건 아니라는 거지.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조언하자면, 지금 이미 많이 올랐는데 네. 또는 비트코인도 많이 올랐고 주식도 많이 올랐고 네. 심지어 부동산도 많이 올랐는데 네. 이걸 내가 놓쳤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제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자, 해수욕장에 딱 들어왔어요. 네. 뭐가 오죠? 파도가 와요. 파도가 오죠. 네. 파도가 지나가잖아요. 네. 아, 이번 파도 놓쳤는데 미치겠네.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또 올 테니까. 바로 오잖아요. 오고 있잖아, 지금. 네. 지금 파도 물결이 3개, 5개 눈에 보이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왜 생각하냐는 거지. 오늘 날짜에도 파도가 지금 바로 올 게 있고, 네. 시간 지나면 또 올 건데, 네. 놓쳤다는 건 저는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계속 오는 거거든요. 그걸 내가 볼 수 있는 눈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인 거죠.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랭구님은 지금도 파도가 계속 오고 있다고 느껴지시나요? 느끼죠. 저는 왜 안 보일까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대상들을 깊게 바라보지 않아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마포구가 뭐 네. 마용성 알아요? 네, 들어봤어요. 마포구, 뭐 용산구, 뭐 성동구, 좀 나아가서는 뭐 강동구, 동작구까지 네. 서울에서 그래도 좀 괜찮은 네. 일지 중에 하나인데, 네.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강동구, 성동구, 동대문구, 동작구 네. 모든 아파트가 정확하게 25% 가까이 올랐어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네. 자, 그러면은 마포구에 있는 모든 아파트가 25%가 오른 건 아니에요. 네. 제일 좋은 아파트 기준으로 그렇다는 거거든요. 네. 거기 아파트가 몇백 개 있잖아요. 네. 그걸 다 클릭해보면 네. 어떤 거는 10%, 네. 어떤 건 15% 네. 이렇게 올랐거든요. 네.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 다 25%씩은 오르더라고. 그러니까 이미 오른 걸 보고도 거기서 덜 오른 친구도 찾을 수가 있거든요. 네. 대장이 얼마큼 가느냐를 알기는 힘들지만 네. 그게 아닌 차선책을 선택하는 건 되게 쉬워요. 그리고 마포구가 얼마큼 더 올라갈 수 있는지 미래를 보려면 강남구, 서초구가 최근에 얼마큼 올라갔는지를 보면 되거든요. 네. 만약에 강남구가 네. 40% 올랐다고 가정해봐요. 네. 그럼 마포구가 더 올라갈 확률이 생기는 거잖아요. 네. 반대로 강남구가 10%밖에 못 올라갔어요. 네. 그럼 마포구가 좀 많이 오른 거잖아요. 네. 그런 경우는 뭘 사야 되는 거예요? 강남구를 사야 돼요. 그런 거죠. 네. 돈이 없어서 문제인 거지. 네. 근데 신기하게도 강남구도 25%쯤 올랐어요. 참 이게 돈은 네. 기가 막혀요. 주식이랑 되게 다른 점인 것 같아요. 다르죠? 네. 삼성전자가 뭐 지금 8만 원이라고 해서 뭐 SK 하이닉스가 8만 원이 되는 법이 없잖아요. 네. 근데 부동산은 주식이랑 다르게 이 서열이 있어요, 서열이. 철저하게. 네. 그냥 태생부터 죽을 때까지 서열이 있거든요. 네. 입지가 잘 안 변해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지역이 멀리 떨어져 있어도 네. 그 서열 관계로 움직여요. 그래서 성동구의 대장 아파트 가격과 강동구 대장 아파트 가격이 큰 차이가 없이 똑같이 가요. 그런 관계들을 알면 아 이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게 많구나 그런 걸 알 수 있죠. 실질적으로 제가 강의하러 갈 때 뭐 예전에는 2009년도쯤에 부산이 많이 올랐어요. 네. 거의 아파트 가격이 2배에서 2.5배까지 올랐거든요. 네. 제가 그 이후에 이제 강의를 하러 갔어요. 네. 울산에 갔단 말이죠. 네. 수강생들한테 물었어요. 부산은 해운대구가 이렇게 비싼데 네. 울산은 왜 이렇게 저렴해요? 그랬어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울산은 대기업이 많았거든요. 네. 울산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해운대가 유명하니까 좀 약간 맞아요. 해운대는 서울 사람들고 다 아는데 네. 우리는 뭐가 있어요?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해운대구의 가격이랑 울산의 남구에 있는 네. 가격은 비슷하게 가야 된다. 물론 인구가 부산이 많기 때문에 네. 더 비싼 건 사실이지만 네. 지금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네. 그 얘기를 해줬단 말이에요. 네. 2년 뒤에 어떻게 됐을까요? 울산 가격이 부산을 역전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2013년도에 대구로 갔단 말이죠. 네. 대구에 가서 물었어요. 네. 아니 울산도 이렇게 비싸고 부산 해운대구도 비싼데 네. 대구 수성구는 왜 이렇게 저렴해요? 했더니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울산은 대기업이 있고 네. 현대차가 있고 조선업이 있는데 네. 우리는 뭐 학교 말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2년 뒤에 어떻게 됐냐면 대구 수성구가 4년 동안 부산, 울산보다 더 많이 올랐어요. 역전해버렸죠. 네. 그래서 가격 하나만 놓고만 봐도 네. 저는 한 50%는 해결된다고 봐요. 근데 또 친구들이 걱정하는 게 아니 지금 지방에 인구가 줄고 있다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하더라고요. 친구들이 생각할 때는 인구가 주는데 집값이 어떻게 오르며 누가 집을 사냐, 소유층이 약해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또 하는데 제가 거기다가 논리적으로 좀 반박이 잘 안 되더라고요. 저는 어릴 때 방 한 칸에서 저희 가족 5명이 다 잔 적이 좀 있거든요. 지금 그런 분들 잘 없잖아요. 네, 방 한 칸씩 다 있을걸요? 그렇죠. 옛날에는 TV도 뭐 집에 하나만 있잖아요. 네. 지금은 방마다 벽걸이가 다 있고요. 네. 서브로 뭐 아이폰, 아이패드까지 다 있단 말이에요. 네. 넓은 걸 선호하죠. 네. 그 다음에 옛날에는 그 많던 세대들이 다 나가서 이제 각각의 세대를 다 구성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구는 좀 줄어도 세대는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인구 그 자체가 엄청나게 많이 증가하거나 엄청나게 많이 감소하지 않아요. 네. 그냥 한 달 한 달로 보면 네. 되게 조금씩 줄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집이 넘치고 부족한 거는 네. 되게 과하게 왔다 갔다 해요. 공급을 안 할 때는 2, 3년 동안 공급을 안 해요. 네. 지금 수도권이 그렇거든요. 네. 과거 한 5년, 10년 전에는 미분량이 넘쳐날 정도로 미분량이 무덤이라는 이야기 나올 정도로 공급을 많이 했어요. 네. 지금은 아예 공급 자체가 없고 네. 미분량 자체가 제로예요. 네. 이게 너무 비가 한 2년 동안 안 온 거예요. 그 갈증이. 네. 그거는 너무 이렇게 업다운이 심한데 네. 인구는 너무 예측 가능하게 이렇게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는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도가 네. 저는 5% 미만이라고 봐요.
오늘 이렇게 처음 코너 진행해 봤는데 어떠셨어요? 가끔씩 듣는 질문이긴 한데 많은 분들은 그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의 입장에서 질문해 주니까 저는 뭐 좀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그럼 앞으로 제가 계속 물어봐도 될까요? 네, 뭐 좀 터무니없거나 좀 말도 안 되는 질문 물어봐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구독자분들에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귀엽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귀엽게요? 네. 구독은 어떻게 되지?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감사합니다.